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강원 동해안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들은 긴급 대피했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출입 제한 조치로 도내 접경지에 있는 주요 관광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동해안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컸습니다. 최북단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 80여 척이 귀향했고 우리 영해 밖 먼 바다에서 조업하던 10척도 해경이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속초와 고성, 양양 대부분 지역의 경우 당분간 조업을 통제하되 양양 기사문 이남 지역에서는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인제 DMZ 테마 탐방로 등 도내 접경 지역 안보 관광지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일부 관광시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바깥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DMZ 박물관에서 군에서 철수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모든 직원들하고 관람객 안내해서 나온 상태고요. 민통선에 대한 군의 통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그 관광을 재개할 걸 판단을 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도 오전에 경보가 울리고 동해상의 항공로가 일부 폐쇄되기도 했지만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의 경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노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일본 도쿄, 제주도, 여수처럼 남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들은 그보다 더 안쪽, 남쪽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강원도 내 접경 지역과 해안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달 전 동해시의 건설 폐기물 업체 2곳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거의 독점한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은 최근에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을 맺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강릉 옥계 산불 때 산림 피해를 본 동해시 비천계곡. 불에 탄 나무와 혼합 폐기물 처리가 시급했던 동해시는 산불 직후 지역의 건설 폐기물 업체에 나중에 비용을 주기로 하고 우선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동해시는 뒤늦게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해 지난 9월 S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5억 2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처리보다 5개월 후에 그것도 수억 원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한 건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재위탁 처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9월 2일부터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동해시청 홈페이지에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업체들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0건의 도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입찰 건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시작 하루 전에 가격을 제시했던 입찰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낙찰 결과가 발표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입찰을 철회할 수 없었다며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 낙찰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날 전화 와서 9월 5일부터 정지가 들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냥 바로 시켜달라고 그랬다고. 입찰이 돼도 저쪽 서류에 운영 정지 기간이라서 계약을 못한다고 우리가 내야 돼요. 관련 법에서는 영업 정지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하는 부수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절차적으로는 잘못이 있는 수의 계약이었다고 인정하고 입찰 참여 문제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이 됐든 안 됐든 출찰하는
있으니까 저희가 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추가 처분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영업정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폐기물 처리를 발주한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영업정지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소송 선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어제 판결을 내리기로 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16일 4차 변론 재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인상됩니다. 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내년 월정수당을 고성 20%, 양양 15%, 삼척 9.8%, 강릉 6.77% 인상하기로 했고 태백시의회만 동결했습니다. 월정수당 기준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성군의회로 20%며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시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1.4%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모든 시군에서 월 110만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1,828명이 추가됐습니다. 강릉 255명을 비롯해 동해 96명, 삼척 91명, 속초 8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6만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55%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건설 관련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히자 채권단이 준비 중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매입한 채권단에 보증 채무 연내 상환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강원도 후속 대응 방침을 환영한다며 준비 중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원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동해 동인병원의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동해 동인병원은 응급실 간호 인력이 퇴사하며 24시간 운영 체제가 어려워 지난 7월 16일부터 단축 운영을 실시했고 9월 7일부터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되다 이달부터 간호사가 투입돼 정상 운영에 나섰습니다. 동해 동인병원은 동해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응급실 축소 운영 기간 동안 지역 응급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선군은 고한 사북과 신동읍 등 각 권역을 경쟁력 있는 관광형 정원으로 가꾸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 조사 기간은 6개월로 74헥타르의 가리왕산 생태보건 대상지에 아리랑과 올림픽 등 7개 주재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조사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태백시에서 범죄나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2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백시 공무원 가운데 범죄나 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지난해 8명, 2021년 9명, 2020년 7명 등으로 매년 100명 중 1명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적발 인원은 7급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명, 8급 3명, 5급 이상 2명 등의 순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2013년 페놀 유출 사고에 따른 마그네슘 재련 중단과 오염 제거 작업 진행 등으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옥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024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을 이달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사업 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 시행자를 포스코에서 포스코 홀딩스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6.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55로 1년 전보다 6.5% 올라 6개월 연속 6, 7%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14.5% 급등했으며 품목별로는 무 107.9%, 배추 88%로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국제유가 인상으로 등유 69.6%, 경유 23.7% 등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폭도 컸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가격 상승률도 높아 도시가스 32.7%, 전기 18.6%, 상수도료 2.8% 상승을 보였습니다. 동해시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3곳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는 아동학대 피해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동해 꾸러기 소아과 의원과 강릉 햇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기존 동해 동인병원과 함께 모두 3곳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